오케이.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그 요즘에 좀 어린 친구들 있죠. Z세대가 이제 현재로서는 제일 어린 젊은 사람들이잖아. 오늘은 우리가 그 Z세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러티에는 어느 세대에 속하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X세대라고 불렸는데, 러티에는 어느 세대에 속하나? 는 Y세대인 것 같아요. Y세대. 몇 Y세대는 년, 출생 연도가 어떻게 돼요? 러테인. 94년이에요. 94년생이에요. 1994년? 네. 그러면은, 그게 Y세대구나. 오케이. 그, 시한 같은 경우는 무슨 세대인가? 저도 검색하니까 저도 Y세대예요. 오케이. XY. 그러면 내가 XY, 내가 우리 러테인이랑 시한의 전 세대에 속하는구나. 와. 물론 나이 차이는 많이 나겠는데, 나는 거의, 내가 49이네? 와, 나이가 많네. 와, 조금만 있으면 50이네. 전혀 나는 내 나이를 의식을 하지 않고 사는데. 와.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Y세대잖아요. 자, 그러면은, Z세대라면은 여러분들보다 두 세대 후잖아. Y, 그리고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러티엔 생각에는 요즘에 아주 어린 젊은 친구들, Z세대 친구들이 러티엔 세대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사고방식, 아니면은 특히 사고방식 이런 거에서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러티엔 생각에. 사실은 저는 이 뉴스를 보면 어허. 이런 뉴스에 관련 이야기를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오케이. 네. 타이완에서는 최소한 요즘 예를 들어서 요즘 젠지 스테어 이런 껑투 밈이라든지 뉴스도 아직은 나온 적이 없지. 그렇지, 타이완에서. 못 들어본 것 같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러텐 이렇게 물어보자. 러텐 예전에 잠깐만, 백화점에서 일할 때, 그렇지. 백화점에서 일할 때 보면은 그 어린 친구들 좀 있지 않나? 에, 중류층마다 좀 다르니까, 맞다. 무조건, 진짜 어린이 친구들 많은, 아마餐饮, 어, 음식, 네, 식사 할 때, 어, 그러면 레스토랑, 음, 네, 가장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그래.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수현한테 한번 물어보자. 수현. 네.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소위 말하는 Z세대 직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중에도? 제 사무실에 졸업한 지 얼마나 안 되는 후배가 있는데, 근데 오케이. 아마 공무원 정부에서 일하지 않을까. 왜냐면 큰 차이가 느끼지 않았어요. 오케이. 네. 근데 저는, 제 친구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케이. 일반 회사에서 주관, 매니저가 되는 친구도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요즘 학생이나 아니면은 젊은 동료들이 항상 좀 개인주의의 경향이 좀 개인주의. 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를 얘기를 들어요?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음? 항상 부하가,
요즘 좀 그 강아지가 아프다고 그래서 좀 좀 휴가가 내야 된다고 그런 일이 많이 이런 일이 많고 음. 그리고 학생도 요즘 뭐지? 좀, 어, 좀 마음, 좀 우울 것 같아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좀 내일 음. 수업이 나오지 못한다. 그런 메일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이유로 휴가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러티엔, 방금 시한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봤던, 요즘 Z 세대들의 어떤 그 실제 사례를 얘기를 했잖아. 네. 어떤 것 같아? 러티엔의 세대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이유로, 휴가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음, 저도 그런 이유는 휴가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음, 어, 음, 어, 어, 오케이, 어떡하지? 오케이. 조병은 진짜 지세대는 없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내 주변에도 사실 없어. 왜냐면은, 항상 막내예요, 오케이. 선생님. 네, 나 같은 경우도 나는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Z세대 이런 사람들 볼 경험이 없지. 그래. 자, 오케이. 어쨌든 Z세대가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렇지? 자, 우리가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오늘 선생님이 준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한국의 어떤 대학교의 교직원들이 그 사람들 생각에 좀 당혹스럽다. 당혹스럽다는 그 황탕이 아니라 부츠소소라 뜻이에요. 어떤 그런 당혹스러운 경험들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어떤 경험들을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오늘 뉴스에서 그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이 말했다는 그런 경험들. 우리 러티엔 좀 기억나나? 당황스럽다. 약간 좀 업무 지시를 하면 음, 약간 그, 음, 교지관의 장학생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은 음. 약간 당혹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느낄 수 왜? 왜? 있습니다. 왜, 음, 지시를 하면 뭐 질문에 물어볼 때는 뭐 학생이 대답을 좀 안 하고 아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만 봤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이런 경우도 많고, 음, 이제 뭐 회사에 이제 졸업하면 회사에 들어가면 신지세대를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음, 상사는 그 밑에 부하에 이렇게 지시하면은 아마도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계속 유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뭐,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시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실제 경험, Z세대하고의 실제 경험을 어, 소개했잖아요. 어떤 경험이 있었다고 하지? 격지원들이 어, 학생들에게, 아니, 다른 직원들에게 좀 혹시 질문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어허. 그들은 그냥 대답하지 않고,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음.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지? 시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말은 뭐냐면은, 네. 그런 반응, Z세대의 그런 반응을 뭐라고 하죠? 오늘 뉴스에서 어떤 신조어. 젠지 스테어라고 합니다. 그렇지. 자, 네. 우리가 이번에는 그下定义练习 아주 중요하지. 下定义是你们一定要使用某一些固定句型来进行的. 자, 우리가 下定义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정의를 내리는 연습.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젠지 스테어가 뭔지 여러분들 下定义的方式有很多种.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서 젠지 스테어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3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젠지 스테어가 뭐예요? 젠지 스테어는 젠지 스테어라고 하는 것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우리 시한부터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젠지 스테어가 뭐예요, 도대체 그게? 젠지 스테어라는 단어는 젠지와 스테어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데? 그 뜻도 아, 설명을 해야지. 그 대화나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 그 Z세대는 무표정하고 공허한 시선으로만 쳐다보는 그들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뜻합니다. 오, 잘했어. 그렇지. 你的句型非常坚固. 아주 잘했어. 네. 네. 고칠 게 없어요. 아주 잘했어. 정말. 네. 자, 우리 러틴도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젠지 스테어가 뭐예요, 도대체? 네, 젠지 스테어라는 것은 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대화나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하고 공허한 시선으로 상대를 쳐다보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자, 우리 러틴 발음을 좀 다시 해보자. 자, 반잉. 한번 발음해 볼래요? 반잉. 그렇지. 네. 잠깐 다시. 반응, 그렇지. 능, 음, 반응. 반응, 그렇지. 자, 그리고表情 발음 다시 해볼까? 표정, 그렇지. 표정. 그렇지. 자,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발음해 보자. 자, 요거를 자, 이 두 개를 한번 발음해 봐. 이거 하고 이거. 반응하지 않고, 짝화의 순두. 반응하지 않고. 오케이. 자, 그리고 무표정하고, 잠깐만. 무표정하고 무표정하고, 그렇지. 자, 이번엔 두 개를 연달아서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하고. 자, 시작.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하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우리 러텐도 얘기를 잘했고. 자, 그게 이제 젠지 스테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뉴스에서는 역시 뉴스지. 예, 한국 뉴스, 뭐 대만 뉴스도 마찬가지로 뉴스에서는 어떤 새로운 현상을 소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합니다. 자, 그 젠지 스테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 원인이 뭔지 여기 뉴스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0초 동안 생각하세요. 그 생겨나게 된 배경.
자, 우리 이번에는 러티엠부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기억에 의존해서. 어, 에, 네, 그 배경 원인은 음, 아마 그 예, 지금의 G세대는 음, 이제 그 새로운 시대잖아요. 그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의 세대. 세대의 유파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해가 안 음, 되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 음, 약간 어, 음, 어, 타인과 소통을 대면, 대면도 소통할, 대면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면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은, 겨는, 겨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다 SNS로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 네, 소통 방식으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의 여파라고 해석됩니다. 오케이, 알겠어. 자, 러텐 발음 다시. 징년더, 징리더, 경는, 경는 그렇지. 춘춘웨인, 경는, 경는 그렇지. 잘했어요. 자, 우리 러텐 설명 잘했고, 자, 우리 수한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 배경 원인에 대해서. G세대는 아마 스마트폰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주로 SNS나 메신저로 사용만 해서, 아하. 다른 사람과 직접 맞대면, 음, 소통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했고. 자, 이렇게 실제로 이런 영향이 있나 봐요. 예, 우리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당연히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려면 반드시 전화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직접 만나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또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맞대면 하는 거 그렇지 면대면 대면 그런 소통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하나 봐요.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일할 때 빼고 아니다 일할 때도 포함해서 뭐 생활 속에서 아니면 일할 때 텍스트를 선호해요?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선호해요? 뭐 특별한 그거에 이유가 있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텍스트를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텍스트를 사용하면은 특히 제가 어떤 것들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론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을 때는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텍스트로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왜? 텍스트를 사용하면 자기 생각을 보다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러면은 전화 통화로
직접 소통하는 게 더 편리해요. 왜? 효율적이라서. 자, 우리 친구들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생활 속에서 또는 일할 때 텍스트를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나? 우리 시한 같은 경우는 어떤가? 저는 일할 때, 음, 전화로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좀 약간, 복잡한 일이 토론해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네, 이런 때, 직접, 대화하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좀 가끔씩 좀 기록을 남겨야 할 경우가 있을 때 그 테스트로 소통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그리고 일 빼고 평소에 저는 테스트를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화 받는 것이 좀 약간 두려워요. 실제로 그런 음. 게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친구 오래 연락하지 않는 친구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 그때는 좀 물론 저는 받았을 때 정말 반가웠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좀 던져 빌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절 수 없는 상황이 좀 약간 어떻게 오, 대답할지 좀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좀 전화를 받는 것이 좀 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네. 음. 투파状况이라고 하지? 네, 네. 자, 좀 투파状况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지? 싸고 아니, 그대로 읽으면 돼. 도발 상황, 돌발 돌발 상황. 상황. 그렇지. 네. 투파를 갖다가 돌발 이렇게 발음해요. 돌발. 돌발. 그렇지.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말 되네. 사실 맞아. 돌발 상황, 어떤 사람들은 돌발 상황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도 그래. 나도 돌발 상황을 처리를 잘 못하는 편이야.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좀 약간 그런 게 싫어. 사실은. 자, 그래서 돌발 상황을 갖다가 돌발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발. 얘기 잘했고. 자, 우리 스한 요거 발음 좀 다시 해보자. 자, 네. 한유 샤울리더 하면은 효율적. 자, 짜快速度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효율적인. 잘했고. 자,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발음 주의해야 돼요. 자, 요거는 어떻게 발음하지? 테스트, 그렇지. 이거는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자, 이번엔 우리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 자, 테스트. 텍스트. 다시 테스트. 텍스트. 발음 现在打结了. 자, 다시. 자, 颠倒过来. 자, 테스트. 옵스. 테스트, 텍스트. 그렇게. 자, 이번에는 테스트. 테스트.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잘했고. 자, 참,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돈을 빌려줬나 아니면 거절했나? 수하는. 그 첫 번째 통화에서 저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 좀 일종의 거절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마 다시는 연락이 안 됐겠지. 네, 다시 연락이 안 했어요. 그 안타까운 일이네. 그렇지. 네.
맞아. 그 오래된 친구가 연락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하나는 돈 빌려달라, 하나는 이제 즉시아우가 있겠지, 그렇지? 네, 아니면 보험. 보험, 그렇지. 네.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가끔 학생들한테 연락해. 에이,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네. 잘 지냈나? 그러고 수업 들을 생각 없어? 나도 똑같아. 까올라서 네. 뽕수. 어.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내가 직접 학생들한테 연락을 안 해, 요즘은. 왜냐면은 네. 내 생각엔 좀 한 난칸. 음. 별로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 오케이. 네. 자, 우리 라티에는 어떤 편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 라틴도? 네, 저는 사실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문자나 전화를 다, 두 방식을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직장에 몇 년간을 다녀다가 이제 사실은 지금의 저는 둘 다 둘 다 별로예요. 네. 어, 업무 연락은 오히려 이메일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오케이. 네. 왜 이메일을 선호하나? 요즘은 다들 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라인으로 뭐 처리하 음 하 라인으로 연락하면 가끔 약간 문자의 구조 아니면 말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허. 네. 그리고 우리 항상 사실은 저는 회사에 들어가면 한 그룹 한 스물 개 이상 가입했어요. 그 라인 그룹. 네. 진짜로. 네. 엄청 진짜. 짜증나지? 네네네. 엄청 그래서 짜증나지? 어 그래서 좀 소식이 뭐 나오면 좀 다들 사람들이 문자가 너무 평하니까 빨리 답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맞아, 맞아, 네. 맞아. 만약에 제가 바로 답을 못하면 아마 서비스 태도가 안 좋다고 느낄 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그 교대근무를 하니까 오케이. 네, 제가 뭐 언제 고객들이 아니면 다른 업무 어 사람, 네, 음, 제가 언제 쉬는지 잘 몰라서 음, 그래서 당연히 뭐 주 5일 9시 오전 9시 부터 아마 오후 6시 시까지 계속 아마 문자가 보낼 수 있어요. 음, 근데 저는 평일에 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저의 쉬는 시간에도 그 메시지를 오면 제가 또 바로 답을 바로 내야죠. 네. 음. 빨리 답장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저는 진짜 너무 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보다는 오히려 근무 시간에만 회사의 컴퓨터에서 이메일로 답변하는 게 뭐 약간 좀 일본 방식으로, 네, 이렇게 업무 습관은 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네. 말 되지. 그렇지. 왜냐면 라인은 참 지금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라인의 그렇다 그룹이라고 하지. 그룹에 네. 그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지.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룹에 메시지 한 개만 올라와도 그게 알림이 오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회사 일 관련된 그런 음. 라인 메시지를 받게 되지. 그러면 엄청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 약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뭐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습관은 몇 년이 지나도 습관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맞아, 네. 맞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은 습관적으로 바로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학생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 학생은 만약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연락을 해. 근데 사실 나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 어, 왜냐면은 사람들마다 자기 시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는 라인 같은 경우는 마치 이메일처럼 나는 사용을 하거든, 라인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라인 답장을 조금 늦게 하면 반드시 老师对不起，家惊叹号，我现在才回复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 사실은. 그게 꼭 라인 답장이라고 해서 뭐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참, 다들 자기 생각을 설명을 잘 하네. 자,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혹시 그 전화 공포증이나 전화 울렁증 이런 것들 혹시 있어봤어요? 우리 러티안 같은 경우? 네. 정화 공포증 당연히 있죠. 지금도 아니면은 예전에 네. 일 시작했을 때? 일을 시작했을 때 뭐 지금까지 사실은 진짜? 지금까지 네. 왜냐하면 정화 공포증 겪는 원인은 전에 회사에서 가끔 거기에 항의 전화를 아, 처리를 해야 해요. 네. 와우. 네. 그래서 제일 피곤한, 제일 짜증나는. 한 통만 처리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저는 하던 일을 바로 그 하던 일을 바로 쉽게 끊기고 아하. 바로 이 통화를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을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맞네. 백화점에서 그렇지. 네. 일을 약간 하면. 가끔은 저는 밥을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악성 겉개를 대할 때 있지. 그런 네. 사람도 있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공포증 그리고 어, 정화 우렁증 둘 다 어 겪 둘 다 겪게 됐어요. 말 잘했어. 그렇지. 겪게 되다. 네. 그래. 음. 물론, 不好意思, DI화. 음. 방금 선생님이 러테한테 잘했어요.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会使用 뭐뭐게 되다, 뭐뭐게 됐어요的人很少。因为 뭐뭐게 되다, 됐어요 是非常奇怪的表达方法。但其实我们可以把它看成中文的开始干嘛干嘛。这样，或者是也可以这样想，韩语有汉字词说法跟纯韩语词说法两种嘛，对不对？그래서开始 gam마의 한스说法는 보이기 시작하다지, 그렇지? 그런데 难道韩国人不使用这个汉字词的话，没有办法可以表达吗？有，那就是 get 되다 이거예요. 그래서 러텐이 좀 아까 그걸 사용을 했을 때 선생님이 와, 会使用这个句型的真的很少. 대부분 사람들이 겪기 시작했어요. 只会用这个. 난 겪게 됐어요. 会用这个句型的人很少. 잘했어요. 진짜 이해가 되네. 그렇지? 그런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우리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 러티엔? 情绪劳动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음, 음, 한국어에서는 그걸 음, 갖다가 감정노동이라고 해요. 감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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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정서노동이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그걸 갖다가 감정노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노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노동이야. 어떤 사람들이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백화점 직원들, 그렇지? 또 어느
업종에 어느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을 하죠? 우리 러티엔. 어느 직업이요? 어느? 네. 어느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을 많이 하지? 하나는 백화점 직원들, 또 약간 뭐 서비스 산업. 특히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 네. 콜센터. 콜센터. 고객센터.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고객센터요. 사실 고객센터 맞아요. 네. 客服中心。客服中. 네. 그렇지. 네. 그 사람들 특히. 네. 그렇지. 백화점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백화점 직원들도 반드시 네 고객님 해야 되는 그런 직업. 그래서 감정 노동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업종이 바로 백화점 직원들 그리고 고객센터, 콜센터 직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알겠어. 우리 러텐 예전에 참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다행이다. 백화점에서 나와서. 그렇죠? 특히 제가 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특히 사실 일반 사람은 아니면 젊은 사람은 다 손님들은 다 좋은데 근데 진짜 일부 손님은 특히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네, 그거는 진짜 감정을 절절히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学生 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네, 짜장. 그렇지. 학부모 맞아. 学生 짜장 맞아. 학부모라고 하지. 학부모. 네.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사실을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거기에 감정을 좀 먼저 노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지.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극복을 못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지?创伤이라고 하지? 네네네. 뭐라고 하지? 한국 사람들 그걸 갖다가 영어 단어를 쓰지. 트라우마라고 하지? 네네네. 그렇지. 이게 바로 创伤이라는 뜻이지. 맞아. 트라우마.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맞아. 이래. 예전에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계속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는 저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백화점에서 블라블라 해서 전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지? 자, 이 네, 표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 수한 마이크 한번 켜볼까? 네. 자, 우리 수한 앞으로 백화점 가면은 항상 그 러텐을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네. 백화점 직원들한테 절대 우리가 반드시 예의 있게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네. 아까 그 감정 노동의 대표 직업은 아마 선생님도 요즘은 그렇지. 네. 요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생각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특히 우리 X세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감정 노동이 아니라 감정 분출, 징시爆发. 우리 때 선생님들은 우리를 때렸거든.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안 되지. 지금 선생님들은 진짜 감정 노동. 맞아. 특히 초등학교,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쨌든. 예, 지금 선생님들도 맞다. 지금 교사들도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한 같은 경우는 뭐 전화 공포증이나 울렁증 이런 거 경험 안 해봤겠지? 그렇지? 네, 공포증, 울렁증까지는 겪은 적이 없습니다. 다행이네. 네, 그래도 그냥 전화를 좀 약간 받기 싫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왜냐면 그리고 요즘 보이스 피싱 좀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모르는 전화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나 같은 경우는 아예 전화를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 스마트폰을 나는 항상 어,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저는 음. 전화를 아예 안 받아. 어,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너 아예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보이스피싱 전화도 잘 안 오는 것 같아. 이게 어떤 설정이 있나 봐. 그래. 네. 자, 우리가 이렇게 G세대의 어떤 뭐라 그럴까 행위 특색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마지막 연습은 있지만 우리가 요 마지막 연습하기 전에 먼저 여기 뉴스 내용을 한번 조금만 토론을 해보자. 여러분 요거 전체적인 뉴스는 이해하기 쉬웠지. 그런데 문장 자체를 보면 좀 어렵지 않았나? 어땠어, 시한? 전체적인 뉴스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데 문장이 좀 어렵지 않았어요? 네,引用文法好像用蛮多的， 인용이 좀 어려웠나 봐. 그래. 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들 그 선생님한테 할 질문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요. 알겠지? 오늘 거는 사실 어려운 것들이 많아. 선생님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거든. 자, 5분간 쉴 테니까 여러분들 그 하고 싶은 질문 먼저 준비하세요. 알겠지? 자, 5분 뒤에 다시 두 번째 시간 들어갑시다.
자, 우리 두 친구들 자리에 있죠? 네. 그래. 시간도 돌아오고 그래. 자, 우리 먼저 러티엔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좀 있지? 네. 저는 标题的那个뭐길래啊，我想 아, 问一下，韩国的新闻下标的时候都是用这样子，因为我的印象里 뭐길래 的话是什么原因嘛？ 맞아. 嘴巴的口语上面的说法。 오, 와우, 러티엔이 그걸 안 해. 그렇지. 뭐뭐길래, 뭐뭐기에는 네. 바로 잉매의 그런 용법, 그런 의미가 있지. 그렇지? 对，但是标题的话也都是，韩国新闻的标题都是以这样子口语的 이렇게 去下。 얘기를 하자. 不用嗯特别讲，我们不要特别讨论说啊，这标题要这样写的吗？这个不用这样想。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거는 뭐뭐길래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줘. 특히 이원句길래 용법. 它是一个非常特别的用法，但不难学，不难学。 자, 뭐냐면은 길래 你们应该有学过以前 예를 들어서 아, 뭐뭐 길래 뭐뭐 기에 하면은 因为什么什么，但它的用法就比较难用嘛，对不对？ 자, 那个 길래 你们以前学过的 길래用법的话，今天就不谈，我们今天讨论的是跟疑问句一起使用的 길래， 这个很好学。 자, 而且它是一个非常有趣的用法。 자, 길래 经常跟疑问句一起使用，它的结果很有趣，它是把两个疑问句合成一个很长疑问句的那种复合疑问句的用法。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 两个不同的疑问用 길래 来连接的。 자, 文法的表现特色是有时候也可以用 길래， 也可以跟过去式一起使用 길래 길래 이렇게。 그리고 它的意思很简单，就是到底为什么，到底为什么。 자, 그렇다면은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자, 我们先看一下这些例句。 자, 到底什么事情你脸色怎么这么不好啊？ 자, 两个疑问句가 있는 거지. 到底是什么事情啊？你脸色为什么那么不好啊？ 자,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자, 有没有办法把这两个疑问句合成一个很长的 바로 길래를 쓰면 돼요. 무슨 일이길래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아요? 다음 거 보자. 아, 你到底多怕冷穿了那么多衣服啊? 자, 两个疑问句지. 얼마나 추위를 타요? 왜 그렇게 여러 겹은 多层 여러 겹 입었어요? 자,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요거乐天 虽然对。我说明的目前为止说明的非常简单，你有办法用 길래 来把这两个疑问句合起来吗？ 얼마나 얼마나 추위를 탔길래 그렇게 여러 겹 입었어요? 정확하게 잘했어. 자, 길래를 사용을 해서 앞에 이 의문문하고 뒤에 의문문을 합칠 때는 뒤에 있는 왜를 빼버려. 이게 참 신기하지, 그렇지? 为什么把它拿掉？因为 길래 已经包含为什么的意思，所以后面原本有的왜直接拿掉。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你到底吃了什么？怎么会生病？뭐 먹었어요? 왜 병이 났어요? 자, 우리 오늘 시간이 한번 합쳐볼까? 뭐 먹었길래 병이 났어요? 정확하게 잘했어. 그 뒤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얻길래가 되겠지. 잘했고 뒤에 있는 왜를 빼버리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한번 귀납해서 꿰나 칠라 귀납해서 정리를 하자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 먼저 첫 번째 이원주를 만들어. 그리고 두 번째 이원주를 만들어. 두 번째 이원주는 반드시 为什么 이원주가 돼야 돼. 一定要跟为什么 이원주 后面一定要出现为什么 이원주才能使用 길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의문문하고 두 번째 의문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합쳐.
합칠 때 용, 길래, 없길래, 아낄래로 이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의문문에 있었던 왜를 빼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해야 되는 게 있겠지. 사이젠차. 자, 첫 번째 의문문의 내용 자체는 두 번째 의문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吃什么东西引起疾病非常怕冷穿很多件衣服 그렇지? 인과 관계가 되는 거지. 发生了有一件事情导致脸色不好心情不好 자, 그래서核心 내용 자체는原因 结果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먼저 요거. 자, 첫 번째 거를 러티엔이 번역을 해보고 두 번째 거는 우리 시한이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길레를 사용해서. 누구를 만날길래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요? 그렇지, 정확하게 잘했어. 100% 잘했어. 예쁘게 입었어요. 누굴 만나길래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요? 이렇게. 도대체 뭐 하길래 대답이 안 왔어요? 그렇지, 대답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얻길래 아낄래로 가보자고. 자, 첫 번째 거를 시한이 해보고 두 번째 거는 우리 러티엔이 한번 해보자. 두실료 알아? 러티엔? 모르겠어요. 두실료는 보통 우리가 산사태라고 해요. 산사태. 샴뻥, 산사태. 네. 네. 어제 도대체 술 얼마나 먹었길래 그렇게 취했어요? 그렇지. 정확하게 잘했고. 얼마나 비가 내렸길래 이렇게 큰 상사태를 맞아. 산사태를 일어났어요. 자, 그发生产生前面只能用이가. 상사태가 그렇지. 이거가 좀 주의해야 돼. 한유의 发生产生出现全部只能用이가 이렇게. 네.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원주의 길래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러텐? 네. 其他的 길래 很难用，但这个이원주의 길래其实非常非常简单。 자, 오케이. 자, 러텐이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 시한은 선생님이랑 뭐 좀 토론해 보고 싶나? 하다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那个 겁니다 就是것입니다的意思吗？ 그렇지. 겁니다는 것입니다의 짧은 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겁니다는 바로 것입니다예요. 你的问题是针对겁니다吗？对，本来想确认一下，这样，因为刚刚问那个 길래 已经问过了。OK。 对。 자, 老师可以 러텐. 对这一句刚刚的 받아 겁니다的这整句공공함정부터到 겁니다的这一句的文句的拆解嘛，就是如果是我不太讲得出来这样子的感觉。 잠깐만. 你具体的疑问可以再说明一下吗？你很具体的疑问是什么？就是会不会是为什么这边用은는 것이다句型是这个吗？ 不是，我感觉是上面공공함정이 있느냐는 질문에后面直接학생이 대답은 질문에后面为什么是 A? 요거는 간단해.
它是一个固定句型. 对于这个回答가 한국어에서는 뭐뭐에 대답하다. 질문에 대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固定句型인데. 자, 잠깐만 우리 대답하다를 한번 보자. 자, 대답하다. 자, 대답하다. 뭐해 출신. 여기 나오네. 봐봐. 여기 보면은 음, 말에 대답하다 이 말이 있지? 이건 바로 对于别人的话, 别人对于别人的话 回答라는 뜻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에 대답하다는 听到的某一个声音对于听到的某个声音에 대답하다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밍스에 대답하다가 이해가 되나? 너한테? 合在一起 이해가 돼. 오케이.合在一起.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질문에 대답하다. 근데 질문에 학생이 대답하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나? 对于上司的疑问上司的问题学生回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봐도? 就是자, 중국어로 생각을 해봐. 上司的对于上司的问题员工立刻回答. 자, 이거 번역해봐. 상사 상사 자, 上司的问题 어떻게 말하지?上司的疑问. 상사의 문제에疑问은 질문이지? 질문에 자, 처음부터 다시. 자, 上司的疑问 하면은 질문에 그렇지, 상사의 질문. 자, 그리고 对于上司的疑问员工立刻回答. 자. 질문에 자, 员工立刻回答가 어떻게? 자. 직원비 대답은 자, 我们一个一步一步来. 자, 上司的问题 한원 怎么说? 상사의 질문. 상사의 질문. 자, 그리고 员工立刻回答 어떻게 말해요? 직원이 바로 대답하다. 자, 그러면은 자, 对于上司的问题对于上司的问题员工立刻回答 어떻게 말해요? 상사의 질문에 뭐 직원이 바로 대답하다. 자,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진짜 이해돼요? 应该吧。讲出来是这样子，没有错。讲出来是这样子。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되지? 네. 오케이. 자, 它是一个非常简单的结构哟。就是对于 N 回答只是在这边多加了一个主语而已. 상사의 질문에 직원이 바로 대답하다. 네. 자,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이 대답을 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지. 对于这个问题学生没有回答. 선생님. 오케이, 诗涵. 就是那个，就是也是那个다는 겁니다，但是在下面那个什么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겁니다. 여기? 对，就是我觉得那个
那꼼니다前面不是应该就是名词，然后加는，然后后面才能接那个다는 꼼니다吗？但是这边是不是那个소통하는데它已经变成名词了？因为感觉这个句子前面找没有看到那个는那个主语。 잠깐만. 你们的问题不是有关얻는 것이다这个句尾，对不对？就我觉得，应该是说，就是如果我后面句尾是要用那个꼼니다的话，一般的用法不是像刚刚前面那个句子，就是학생의 대답은，然后后面就是某某某某꼼니다这样子嘛。但是这个刚刚OK， 我知道你们的问题在哪里了。对，你们现在不知道这边얻는 겁니다的用法。OK， 자， 韩语的얻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얻는 겁니다。 我把它用黄色来表示。这个얻는 겁니다不是文法结构文法要求而使用，而选择性用的。 자, 한유도 얻는 겁니다. 尤其是 봐봐. 자, 이거를 한번 보자고. 자, 여기에서 봐봐. 全部的内容都是别人所说话的引用이지? 자,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봐요. 这个人说他遇到过这种情形. 그렇지?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느냐 중 학생이 대장을 멍하니 쳐다만 봤다. 자, 这个是新闻记者的话语吗? 아니지? 也是一样. 这个赵志远的话语지. 그런데奇怪, 앞에서는 느꼈다고 합니다. 멍하니 쳐다만 봤다고 합니다. 这样写才对嘛? 是很 맞지? 因为这个全部都是这个人所说的话. 所以照理来说, 한 사립대 교직원은 당혹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쳐다만 봤다고 합니다. 인가야 这样写嘛, 对不对? 근데 莫名其妙 잘라 는 것이다 句型, 对不对? 그렇지? 자, 두 번째 것도 보자고. 자, 두 번째 것도 보니까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자, 해석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뭔 것 같아? 여기에서 해석됩니다. 자, 이거는 不是新闻记者的分析或者是解析哦，这个是新闻记者引用一些专家分析来写的。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은 바로 해석됩니다. 타인과 소통을 블라블라블라 얼굴 맞대며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莫名其妙使用了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 얻는 것이다의 用法 우리 예전에 얘기해 본 적 있나? 얻는 것이다는 对于前面所说过的内容加解释或者是说明的时候会用的那个用法。诗涵有印象吗？某某얻는 것이다的那种用法？好像没有。好像没有。OK。 자, 这个是另外一个很大的话题了。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여기에서 사실 내가 얻는 것이다 용법이에요. 자, 한유더 것이다. 有很多用法，一个是文法要求上一定要使用的。자, 哪一些句型是文法要求上一定要使用的？ 자, 제 취미는 영화 봐요. 자, 시한 제 취미는 영화 봐요. 자, 这种说法对还是不对？ 제 취미는 영화 봐요. 不对，不对，要怎么？后面要名词化。 그렇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제 취미는 제 취미는 영화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왜? 那个句子尾巴是一定要按照那个文法来写的. 그렇지? 자, 그런데 가끔 한국어는把얻는 것이다 莫名其妙没有必要使用的地方上会使用 얻는 것이다. 자, 这种 얻는 것이다는 选择性的用法로为了加明确性或者是正确性而使用的. 자, 도대체 무슨 뜻인가? 到底是什么意思? 자, 한국어 尤其是新闻里面蛮常出现的. 자, 如果新闻里面出现
这个얻는 것이다. 它是对于前面的新知加以说明、解释、分析的. 자, 它的结构是 뭐가 되냐면은 他会先介绍一些新知新的消息，然后对那个新知新的消息加以解释、分析或者是补充说明。자，先谈到这里，我们再回到前面去看看这个句子吧。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게 있었지? 자, 여기에서有一个员工他给学生任务之后感到不知所措。자， 光看这个句子，你们会懂到底是什么事情吗？ 자， 有一个教职员跟工读生一起工作的时候感到不知所措。 자， 诗涵，你看完这个新闻报道之后，你知道到底是什么情况吗？不清楚，不清楚，对不对？所以后面一定要补充说明，对不对？到底为什么呀？那就是有问题了，但学生没有完全没有回答，只看着他，只盯着他看。 자， 그래서 여기에서为了解释前面的这件事情，使用얻는 것이다。 但问题是，这个얻는 것이다是文法要求之下一定要用的吗？不是， 그냥 이걸 갖다가 봤다고 합니다. 这样写也没问题。 자， 그런데使用얻는 것이다的理由就是为了对于前面所报道的内容加以解释补充说明而用的。 자, 이거 뒤에 있는 것도 보자고. 자, 뒤에 있는 거. 자, 좀 아까 러티엔 기억나지? 러티엔이 선생님한테 그 젠지 스테어가 생기게 된 배경 얘기할 때 그게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했을 때 러티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我听不懂你的解释라고 했었지. 기억나? 네.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봐봐. 뉴스에서도 젠지 스테어의 이런 반응은 스마트폰 때문입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观众会马上맞아会这样点头吗？不会，一头雾水。所以后面要加补充说明解释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겪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은 这个分析是其他专家的分析，这个新闻记者把它引用过来的。 그런데 因为前面讲了这个令人无法完全理解的消息，后面用얻는 것이다来解释的。 자， 그래서 얻는 것이다도用法本身是这样子的。那我们这个学习者诗涵跟乐田到底要怎么使用呢？ 자， 我们使用看看吧。 자， 이걸 한번 봐봐. 자， 如果 자， 你们是新闻记者，如果乐天是新闻记者，报道最近餐厅里面料理机器人增加的这种趋势，比如说乐天写第一个新的消息，最近这个用料理机器人的餐厅越来越多。 자， 写完这里，然后没有我今天的报道到此为止，观众会不会很不满？你这个新闻记者是什么？为什么这么不负责任？你一定要给他解释，对不对？ 자， 这个就是解释的。 자， 그러면은 우리乐天이 한번 도전해 봐. 你把这个句子跟这个句子翻成韩文，但因为第二个句子的功能是什么？对于第一个句子加补充说明或者是解释的句子，所以这边应该要加얻는 것입니다句尾才行吧，对不对？ 자, 우리 러텐이 이 두 문장을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해봐요. 자, 그리고 우리 시한한테는 선생님이 요걸 줘볼게. 자, 시한. 자, 시한是新闻记者.
报道最近济州岛 자, 요건 빼버릴게. 你们 봤으니까. 자, 最近济州岛的韩国国内观光客越来越少. 자, 如果是汉是新闻记者 观众朋友们大家好，最近济州岛的国内观光客越来越少。今天报道到此为止。观众会骂你嘛，对不对？你一定要给他解释，그렇지？ 자, 这个就是解释的内容。 자, 우리 시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한국어로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를 써야겠지, 그렇지? 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잠깐만. 조리, 평론지지, 요리 로봇, 요리 로봇이라고. 잠깐만. 일단은 요리 로봇이라고 하자.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요리 로봇. 요리 로봇. 오케이, 요리 로봇 가능한데?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맞아. 요리 로봇. 오케이. 그러면 요즘 식당 식당에서 요리 로봇을 쓰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했어. 越来越跟进行式고 있습니다. 非常好. 자, 있습니다. 계속. 인- 요리 로봇을 쓰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 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요리 로봇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这个不需要用引用句型哦。这边没有必要用引用句型。我们不要用引用句型哦，这边不可以用引用句型哦。我们今天新闻里面引用句型，是因为他们那个记者都引用别人的话才会用引用句型，뭐뭐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这个不可以用引用哦。 요리 로봇이 선택합니다. 맞아. 자, 그런데 자, 我们正在练习的是这个뒤에 얻는 것입니다를 붙이는句型이지? 왜? 对于第一个句子为了加补充说明后面一定要加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乐天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그리고 要注意一下选择机器人那个文法结构哟。 인건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요리 로봇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你把那句话写出来. 알겠지? 把那句话写出来. 네. 자, 우리 시한도 한번 해볼까? 제주도 여행에 가는 한국 관광객을 줄여줍니다. 자, 观光客很少 어떻게 말해요? 관광객이 적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越来越.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제주도 관광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或者 적어집니다. 越来越 적어지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 거 해봅시다. 네, 제주도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관광객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这个是现在的趋势，所以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 是很略懂就好，这个是需要很长时间，一定要多观察韩语的新闻才能完全掌握的。但你们今天认识了얻는 것이다的这种特殊用法。 자, 一定要使用얻는 것이다吗？ 아니에요. 자, 보여줄게. 자, 不需要使用，没有必要使用얻는 것이다. 자, 최근 요리 로봇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로봇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只讲第一句话，资讯的传达完整性不够，所以后面加补充。而且第二个句子的功能是为了对于第一个句子的内容，为了对第一个句子的内容加补充说明，所以这边加얻는 것이다句型。 자, 두 번째 것도 보자고. 자, 그래서 제주도에 가는 국내 관광객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저렴한 국외 여행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그렇지? 그런데 자, 就像我刚刚讲的一样，新闻报道只讲第一句话，完全不够完整，所以才加一个补充说明的。另外，第二个句子的功能就是为了对第一个句子加以补充说明的，所以这边直接用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这些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보게 될 거예요. 今天你们意识到了韩语的新闻经常会使用얻는 것이다句型。 자, 如果你们以后遇到얻는 것이다这种句尾的话，一定要思考看看，这个是文法要求而使用的，还是为了补充说明而选择性使用的？ 자, 여러분들 이거를 좀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자, 저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좀 그 내용 설명이 쭉 앞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줄었는데 선생님이 저기 시간상 지금 수업을 끝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오늘의 그 문법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주제 토론 그 발표 연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써서 보내주세요. 미안해.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상 발표 연습을 진행할 시간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거 내용은 써서 저한테 보내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친구들 지난 2달간 같이 연습하느라 고생 많았고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특히 러티엔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어때 러티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발표 연습하는 게 러티엔한테는 좀 굉장히 생소했지, 맞지? 네. 근데 하다 보니까는 좀 더 익숙해졌지, 맞지?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 말은 뭐냐면은, 이 발표 연습을 선생님 방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죠. 네네네. 맞아. 이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연습이에요.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연습 방식, 그걸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중에 우리 러티엔이 무슨 통역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이 발표 연습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시간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친구들 그 쓰기 연습하는 거 잊지 말고 자, 나중에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